영재 입단자들의 실력 확인의 장, 한중일 영재 기사들의 기량 각축의 장, 최정상 기사와 영재 간 교류의 장, 제4기 합천군 초청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 총 면적 983.23제곱킬로미터, 총 인구수 4만 9천 명,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합천. 8만 대장경을 품은 버포종찰 가야산 해인사, 국내 최대 철쭉 군락지 황매산 군립공원, 한강의 정기, 법연사, 영암사, 천연기념물 제289호 화양리 소나무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국내 최대 규모 영상촬영 세트장 합천 영상테마파크, 천년을 이어온 대장경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한 대장경 테마파크, 천년의 문화, 깨끗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수기한 도시 합천군과 한국 기원이 만났다. 세계로 뻗어가는 바둑의 고장 합천군. 다시 한번 영재들을 합천으로 초대한다. 대회 총 규모를 1억 원으로 인상한 이번 대회는 트라이앵글 시스템으로 구성. 그 첫 번째, 영재 입단대회 출신 프로기사 8명이 참가하는 하찬석 국수배 영재 바둑대회. 불꽃 튀는 8인의 영재 기사들의 접전 끝에 강우영, 박진영, 김영도, 박종훈 4인으로 압축된 4강전. 그리고 영재 입단대회 동기인 박진영과 박종훈의 결승구. 박종훈이 2대1로 박진영을 꺾고 한국 대표가 결정되었다. 이어서 한국과 중국, 일본, 세계 바둑 최강 상국의 영재들의 기량을 겨루는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 한국의 박종훈, 중국의 야오 위안호, 일본의 오네시 류헤이의 진검 승부. 삼국 영재 대결 우승자와 한국 최정상 박종환 구단과의 기념 대국.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기사를 발굴해낼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 2016년 미래 세계 챔피언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역사와 문화의 고장 합천군에서 벌어지는 한중일 바둑 대결, 역시 백성호 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재 바둑 대결 조금 아쉽지만 우승컵은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어 라위 연어 선수가 또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바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네, 과연 영재 정상 대결에서는 어떤 바둑이 펼쳐질까요? 먼저 진행 상황부터 보고 오시죠. 네,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은 합천군에서 후원하고 한국기원에서 주최 주관합니다. 이번 사기에 총 규모도 증액이 됐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회 규정은 3자 동률 시 공동 우승이고 영재 대결 3자 동률 시에는 최연소 출전자가 정상과 기념대국을 출전하게 됩니다. 네, 1국과 2국 1승 1패로 마무리를 지은 한국입니다. 결국 3국을 승리한 중국의 라오이아너 선수가 박정환 구단과 대국을 펼치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국은 아주 흥미로운 대국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라오이아너 3단. 93년생과 2000년생입니다. 입단 연도도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예, 그렇죠. 박정환 구단 하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주요 성적을 가지고 있죠. 네, 영재 정상 대결이 이제 펼쳐질 텐데 이 두 선수의 기풍만 놓고 봤을 때 오늘 바둑 어떻게 펼쳐질까요? 네, 두 선수의 기풍상으로는 상당히 치열한 바둑을 둘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오늘 바둑 역시 치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제4기 합천군 초청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 이제는 영재와 정상의 대국입니다. 돌을 가린 결과 박정환 구단의 흑번인데요. 네, 라오이아나 선수는 작년에 한국의 정상인 이창호 구단과 대국에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과연 올해는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사실 합천군 초청 바둑대회에서 영재 정상 대결이 수차례 있었는데 영재가 승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실 영재와 정상 대결에서 영재가 승리를 좋을 때는 정상들이 영재들에게 힘을 붙어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바둑팬들이 가졌어요. 네. 그런데
뭐 계속 치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이거 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으로서 네, 더 열심히 부담은 쳐야 되는 것이죠.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첫 수는 소목으로 시작합니다. 흙이 이쪽 방향으로 소목을 했을 때 백이 항상 저쪽으로 소목을 두거든요. 네.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한 이유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화점을 안 두고 소목을 두면 그런 정도의 소목을 두는 것이죠. 네, 지금의 모양은 향소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같이 소목을 바라볼 때는 먼저 걸치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먼저 걸치는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먼저 걸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렇게 둬가지고 또 뭐라 하냐면 바둑에서는 세기를 차지하면 유리한 보석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백이 만약에 이쪽을 두었다. 그러면 이제는 또 내가 향소 먹으니까 먼저 걸쳤기 때문에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것은 주장은 주장일 뿐 그것이 뭐 이게 정확한 답이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일반적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포석을 들고 나왔을 때 백이 걸치는 수도 많이 두어지는데 네, 라우이아노 선수는 그냥 귀를 차지하네요. 네. 네, 이런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흙이 먼저 걸쳐가겠죠. 뭐 나를 자러 걸쳐가느냐 아니면 내가 높게 걸쳐가느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붙여간다면은 젖히고 뜬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두려는 생각이 아니고 뭐 이쪽으로 두거나 아니면은 요즘 유행하는 모양으로 뭐 이런 식으로 두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좌상보다는 좌하 쪽에 좀 맞춰서 둘까요? 흙은? 네. 그렇다고 협공을 가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협공을 가는 것은 흙이 이렇게 협공을 간다고 하는 것은요. 흙이 한 간을 띄고 나올 때 또 한 간을 띄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네, 이것은 이 한 점을 공격하면서 이 모양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양은 협공보다는 아마 붙여가는 것이 아니면 손 빼고 먼저 또 좌하 교조를 걸쳐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요즘 포석의 트렌드라면 역시 한쪽을 다 정리를 안 하고 다음 전장으로 곧바로 이동을 해요. 네.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수가 네, 지금처럼 붙여가는 것이 제일 많이 쓰이는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수가 정수입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프로기사들이 바둑을 빨리 어떻게 끝을 내기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맛을 남겨놓고 나중에 두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가 복잡한 모양은 승부가 빨리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좀 단순한 쪽을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프로들이 복잡한 수를 두게 되면은 복잡한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둔다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한 것을 두는 사람들은 되게 보면은 상대보다 좀 약할 때 아니면 자신이 없을 때 그런 경우에 복잡한 수를 많이 두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거나 자신이 뭔가 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순하게 오히려 처리를 하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반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고수라고 생각하면 복잡하게 두려고 그러지 왜 단순하게 두려고 그럴까 생각하는데 이 바둑은 결국은 승부가 나는 건 되게 중앙에서 승부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바둑 격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앙을 점령하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귀 쪽은 아주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이 승부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면 서로가 네, 비슷하게 두고 있다가 나중에 중앙 쪽에서 승부를 내게 되는 것이죠. 미지의 영역에서의 확률이 더 많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같은 모양이 되면은 이제 백의 흑은 이쪽을 지키든가 아니면은 한 이런 정도. 여기는 안 둘 거예요, 절대. 여기는 안 둡니다. 그 옆쪽과 지금 보여주신 네, 요 그쪽의 둘 중에 하나 둘 차이라면?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네, 차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냥 많이 두는 그 화점의 입구자 형태로 둔다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한다면은 이쪽을 안 지키게 폭넓게 둬서 만약에 갈라쳐 오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뛰어나와서 오히려 이 한 점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 모양을 중복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네, 상대가 다가왔을 시에 받고 붙이면은 놓고 나올 때 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를 띄어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중복이죠. 그리고 백도 마음껏 벌렸고요. 네, 이 수를 안 두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건너가는 수도 있고 또 이 수로 또 이렇게 갖두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두 가지 수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은 흑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벌린다면 네, 네. 그 정도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목자냐, 지금 눈목자냐, 아니면 이수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제는 상대가 이런 식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밟게 되면요, 이 한 점이 쫓겨도 되거든요. 똑같이 붙이면 네, 어떻게 붙여도 될까요? 받아서 그만입니다. 받아줘도 다 받아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네. 밀고 나오게 되면은 자꾸 뛰어나와도 이렇게 늘게 되면요, 이 모양이 이전에 간격이 제대로 된 것이죠. 이 간격이. 훨씬 좋네요. 네. 백도 그쪽으로 걸치진 않겠네요. 아마 그쪽으로 걸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 바둑을 보기 전에 이 중국과 일본 네, 두 대국을 봤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중국 선수가 네, 이런 식으로 걸쳤죠. 이런 식으로. 네. 아마 이런 모양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네요. 네. 백은 네, 그런 정도로 두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백은 지금 생각을 했던 것은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귀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하변을 벌릴 것이냐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변을 벌리려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두고 두 칸 정도 두는 것이 제일 보통이고, 네, 그리고 우하기를 지킨다고 본다면은 아마 흑은 바로 백이 지금 둔 바로 그 자리를 둘 것입니다. 박정환 구단도 좀 편한 길을 선택을 한 거고요. 네.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변에 백이 화점이 있을 때는 한 칸으로 잘 안 걸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렇게 협공을 가서 이 모양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쪽으로 두게 되면 들여다보고 나올 때 이렇게 두 칸을 벌려 두게 되면은 네. 네, 양쪽으로 백이 다 뒀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불만이다 하는 의미에서 네, 이런 식으로 잘 두질 않았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또 많이 두어지는 추세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지금 협곡은 협곡 봤을 때 가네요. 과연 흙은 어떻게 뚫리는 것인지. 거기를 붙여갔네요. 저기를 붙이게 되면은 백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래로 젖혀서 두는 방법과 네. 위로 젖혀서 두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라우이아나 선수는 과연 어떤 수를 택할지. 위로 젖히는 게 좀 더 전투적인 건가요? 그렇죠. 아래로 젖히면 타협이고요. 이쪽으로 네. 젖히면 타협이고, 위로 젖히면 전투입니다. 타협을 택했네요. 네. 아마 박정환 구단과 대국을 하면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무모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은 네. 뭐 국내 1인자인 동시에 한때는 세계 1인자였죠. 지금은 커제 구단이 세계 1인자가 되었는데 작년에 세계대회 3개를 우승하면서 1인자가 되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세계 1인자도 오히려 박정환 구단이 아니냐 할 정도였었죠. 그렇습니다. 라우이아나 선수가 그것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사실 커제 구단이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의 스승이 어떻게 보면 박정환 구단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인터넷에서 굉장히 두 선수가 많은 대국을 펼쳤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커제 구단은 아무도 대국을 안 해줬다고 해요. 네. 사실 인터넷상에서도 아이디가 유명한 그런 선수들은 아무하고나 안 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커제 선수는 세계대회 우승할 때마다 박정환 구단에게 뭐 식사라도 한번 해야겠네요. 말로만 하지 말고. 같습니다. 뭐 스승이 될 수도 있다 해놓고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살 때는 이 제자가 이 스승에게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릴 수가 있죠. 은혜를 모르는 건가요? 그렇죠. 네. 우화는 뭐 서로 편한 형태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이 의도는 지금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거를 두고 놀 때 젖히고 나올 때 이렇게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백도 뭔가 좀 색다른 수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흙이 그쪽에 오는 게 싫었단 얘긴가요? 네, 아주 재밌는 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백이 독특한 형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두는 것은 이 대각선을 두는 것은 한번 전투를 해보자는 뜻도 되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지 않고 이쪽으로 두는 의미는 뭐냐면 상대에게 걸치면 나는 세기를 차지하고 두겠다는 뜻이고 상대가 두게 되면은 마주 보고 있는 걸 상선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서로 아주 바라봤다 해가지고 그때는 먼저 걸치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런 뜻에서 이걸 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흙은 뭔가 선택권이 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네. 걸쳐갔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는 것과 이렇게 두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애용합니다. 이 수는 두질 않습니다. 네, 걸쳐가고 나서 오히려 받았을 때 붙임은 젖히고 나올 때 늘게 되면은
이쪽에 오는 수가 거의 선수가 되거든요. 침입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띄워주게 되면 이 모양은 중복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을 이렇게 둠으로써 상대가 벌릴 수 있는 여유를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둘 수는 없죠. 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이거 둔다면 밀어가지고 이 간격은 네, 자꾸 늘어둬서 이 간격은 흙으로서는 아주 이상적인 간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렇게 두게 되면 아주 멋들어진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받았고요. 네. 이때 이제 백도 이제 참가가 잠시 했던 것은 이렇게 지킬 것이냐 이쪽을 둘 것이냐 보고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 다 있어요. 이쪽을 두게 되면 그 대신 이렇게 해서 양날개를 편 펴속은 유리하다 하는 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날개를 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날개를 갖다가 이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 아마 이쪽으로 와서 받을 때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다음에 여기를 두게 되면요. 이제 순순히 이렇게 두질 않습니다. 아, 그럼 이때는- 다르게 받나요? 네, 이때는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아, 젖혀야 되거든요. 네. 다음에 여기를 넣습니다. 그럼 이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요. 아까의 집 그냥 이렇게 집을 짓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큰 집을 질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오히려 이 모양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수는 대학수가 되죠. 네, 한 이런 정도가 되어 있어야지 좀 그럴싸한데. 간격이 좁은 그렇죠. 건가요? 2대 3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간격이 좁은 모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고 나서 이거 두는 거는 이 붙인 수가 좋은 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걸 두고 두지를 않고 반드시 먼저 오고 나서 어떻게 받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면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젖히고 나서 나올 때 이어두게 되면 이쪽으로 와서 이 간격은 좋아지지만 여기서 이렇게 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마 뭐 이쪽을 지키거나 아니면 한 이런 정도로 지킬 것입니다. 지금. 효율적으로요. 예, 그러면은 하반의 모양은 상당히 좋아지죠. 네. 그래서 그래서 백도 먼저 두고 네. 네, 올 때 네, 이제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칸으로 걸쳤어요. 네, 약권을 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런 돌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받는다면 네, 이렇게 받으면은 이것은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흙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다음에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것은 흙의 모습이죠. 원래 이 모양은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를 두는 것은 이건 흙이 기분 좋고 여기를 두고 올 때 여기를 두면 백이 기분 좋다는 것이거든요. 선수를 잡은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둘 때 보면은 여기를 두게 되면 여기를 안 받고요. 이쪽을 많이 둡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한바탕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돌이 없다면은 충분히 이것은 이렇게 씌워가지고 과업적으로 씌워서 이 한 점을 괴롭힐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두 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씌워봐도 크게 뭐 공격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을 붙였습니다. 붙일 때는 일로 젖히는 거와 일로 젖히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후퇴한 것이고요. 공격을 한다면 젖히고 나올 때 단수를 치고 빠질 때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밀고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밀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 돼요. 그렇네요. 네, 흙도 이렇게 나오고 나서 막을 때 이런 식으로 씌워가지고 네,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 되는데 뭐 요거는 지금 얘기하려면 10번 더 걸리기 때문에 네, 요 정도로 하기로 복잡한 하겠습니다. 정석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타협을 마우리아노 취했습니다. 선수가 네, 붙이니까 아마 밑으로 받았어요. 상대가 박정환 구단이 아니고 박정원 초단이었으면 아마 일로 젖혔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이거는 뭔가 좀 네, 기분 나쁘다 해서 그렇습니다. 네, 놓고 이제 역을 뒀거든요. 네, 아까 보통은- 이쪽을 둘 수도 네, 있다고 그쪽을 두는 것이 이제 얘기해 주셨죠? 보통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와서 올 때 젖히고 이으면요. 네. 이것은 충분히 축이 아니 흙이 충분히 둘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은 그거 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네. 대개 여기를 오게 되면 이쪽으로 오는 것이 기분 나쁜데 이 한 방이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네. 그때 여기를 붙여버리게 되면은 이건 오히려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공격을 당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이음은 젖혀버리고 나오면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양쪽을 연결할 수가 없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는 뭐 중국 선수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한 수를 뒀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받아주면은 그때 이렇게 주겠다는 것인데 이 교환 자체는 일단은 느낌상으로는 뭐 백이 좀 득봤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과연 박정환 선수가 어떻게 받을지 궁금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대답은 어디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합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재 정상 대결. 시간은 박정환 구단이 더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요. 입구자로 쪽으로. 받았네요. 네. 한 칸으로 받기는 왠지 존심상하다 이거죠. 네. 네, 이거는 역습을 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 칸으로 받는 것보다는 입구자를 둠으로써 오히려 이쪽에 나중에 올 때 이수를 노리겠다는 것이죠. 이수를. 백이 나오면요? 네, 이 돌이 지금 여기 있으면 그 수는 안 되거든요. 네. 이제는 백도 하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 큰 자리예요. 백이 나를자를 두니까 흑이 입구자를 두고 나를자를 둔 수순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입구자로 둔 수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보통이라 볼 수 있겠죠. 백은 이제 둔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두는 것과 이렇게 두는 거 한 가지와 건너붙인 수를 없앴죠. 또 하나는 이렇게 두는 거 한 가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두 가지 모두 붙이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그쪽을 소홀히 하는 건 안 돼요. 건너붙여서 끊겨지면 일단은 패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초무패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그쪽을 지키긴 지켜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백도 붙이는 수를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사기 합천군 초청 영재 정상기념대국 박정환 구단과 라오이아너 3단의 대국인데요. 잠시만 다녀올게요. 네, 일단 이렇게 정상 대표로 참가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고요. 한중일 신예 중 한 명이랑 두는데 한중일 신예들의 실력을 알 수 있어서 더 재밌는 시합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신예 선수들도 평소에 많이 훈련하니까 만만치 않은 대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평소 시합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주려고 했습니다. 네, 역시 정상 중에서 가장 어린 기사가 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와 오늘 대국하고 있는 이 한중일의 세 선수의 나이 차이는 크게 지지는 않습니다. 네. 7살 차이예요. 93년생하고 2000년생이니까요. 지금까지 합천군 초청 바둑대회에서 정상을 꼽아보자면 이세돌 구단, 그리고 이창우 구단 이 정도였는데 최철한 구단이요. 네. 전부 75년생, 83년생, 85년생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93년생이 정상에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상 신진서 선수가 우승할 당시에 박정환 구단을 정상 대표로 세우자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뒤에서 얘기하기를 너무 나이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데
지금 신지서 선수와 박정아 선수가 지금 나이 차가 3살 차이거든요. 네. 아, 3살 차가 아니고 7살 차이죠. 2000년생이니까요. 네, 2000년생이고 93년생이죠. 네. 그래서 너무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그동안은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지서 선수가 졸업을 하는 바람에 네, 이번에 박정환 구단이 네,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자, 백은 2선을 택했고 흑이 모자를 씌웠네요. 네. 백이 이렇게 느는 것은 좀 무겁습니다. 느는 것은 이렇게 씌우는 수도 좋아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상당히 무거워요.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이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입니다. 네. 여기서 어깨 짚는 건 별로일까요? 아, 이쪽으로요? 네. 네, 어깨 짚는 것도 아주 멋있습니다. 일단 모양은 멋있는데 조금은 좀 위험해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 일감이네 이것도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가가는 거와 이렇게 어깨 짚는 수,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보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과연 랴오이아노 선수의 선택은 어딜까요? 아, 가장 기본적인 수를 두네요. 예. 지금 저수는 무엇이냐면요. 중앙으로 뛰어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기분 좋다는 것이고 만약에 젖히게 되면은 이건 건너붙여가지고 네, 이 한 점 잡은 것이 크죠. 네, 이거 두겠다는 것입니다. 네, 붙인 수 저수가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저기서는 뒤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들어둬 가지고 호구를 쳐야 되는데 맞게 되면 이건 아주 곤란합니다. 양건마가 되죠. 차단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 모양은 무조건 뒤를 받는 것은 없고 이쪽으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나올 때 막아서 오히려 이 두 점을 취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까 이 흑이 붙인 수가 어떨지 모르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안쪽으로 젖히면 어떤 수를 보고 있는 걸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쪽으로 젖히는 수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요. 네. 그리고 나올 때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거는 흙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잡힌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단두치고 나올 때 이거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 모양의 중복이거든요. 이 돌이 좀 여기 있어야 돼요. 지금요. 이렇게 네. 되면요. 네. 백은 또 알토란 같은 집을 내고 살았고요. 네. 젖혀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다음 대안도 확실하게는 안 보이는데요.
몇 수 더 진행이 돼야 박정환 구단의 작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젖혀야 될 것 같은데. 또 지금 끊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이때 화점으로 막는다면 두 네, 점 막을 때 잡히는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것인지. 두 점. 네, 그렇죠. 거기 다음 수가 아, 이 선으로요? 그렇게 이 선으로 두는 것도 되나요? 보통은 생각하기 힘든 수인데 지금 박정환 선수는 조금 굴욕이긴 하지만 바둑은 집 많은 사람이 이긴다 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늘겠죠. 네, 백도 한 점을 제압해야 될 것 같이 보이고요. 이쪽을 늘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무조건 여긴 제압을 해야 됩니다. 당장은 축이 되니까. 네. 또 이걸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치받으면은 막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장문입니다. 네. 그렇죠. 어떨까요? 백도 중앙이 좀 두터워졌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리 박정환 선수가 뒀다 하더라도 이 모양은 좀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근데 박정환 선수는 지금 이쪽을 뒀기 때문에 네, 이 수가 워낙 크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수는 이제 안 둘 수 없습니다. 이 한 점을 둠으로써 이젠 축이 나올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둬놔야 됩니다. 더 그래야지만 놓으면 네. 나오면은 장문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네. 백이 두텁기는 하지만 박정환 구단의 입장에서는 집 많은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네, 결국은 그쪽을 쳐들어갔습니다. 뭐 제 일감은 모자를 씌우고 싶은 기분인데 네. 뭐 흙이 넓게 벌려두었기 때문에 백이 좌변을 침투한 상황입니다. 하이라이트 같이 살펴보시죠. 네, 아주 두 기사 모두 재밌게 두고 있습니다. 이쪽을 두니까 이렇게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뒀어요. 네. 네. 그러자 이쪽을 다시 손을 돌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다가왔죠. 네. 이 보통- 붙인 수를 보는 예, 건가요? 지금 이렇게 붙이게 되면요, 이걸 끊어줬습니다. 놓을 때 네.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어둡니다. 놓으면 또 단수를 칩니다. 양단수. 네. 단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단수를 칩니다. 네. 그래서 이 패는 초모패입니다. 무조건 안 되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견딜 수가 없죠. 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네. 매화 육궁인데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모양은 무조건 백은 네, 여기를 두거나 아니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좀 현실적인 쪽을 택했습니다. 네. 그러자 치고 늘 때 네, 이쪽을 뒀습니다. 하나 붙여놓고 붙여놓고요. 네, 늘을 때 네,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왔어요? 네, 뭐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제는 뛰어나오는 거는 이거 두고 놀 때는 건너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붙여왔어요. 젖혔습니다. 놀 때 막 와서 지금 오히려 흙이 조금 괴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정환 선수 여기서 단수를 치고 나와서 실리로 네, 돌아섰어요. 네, 실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 단수를 치고 나니까 이 모양은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집을 얻긴 했지만 백이 이쪽을 치받아 놓고 올 받을 때 수밖에 네, 없는데요. 이 두터움 없고 네, 쳐들어오는 바닥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모양은 제가 볼 때는 흑인 실리를 얻긴 했지만 백도 두텁기 때문에 백도 불만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전단은 여기서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서의 지금 흑이 든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씌우는 수단 한 가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어깨 짚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수는 아예 이 수에 대해서 외면하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이쪽을 지켜두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이 한 점은 곤마가 됐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안 두면 이것도 아닌 이런 식으로 씌워서 공격을 해버릴 아, 이제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둘 수가 있고 지금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이쪽에서 이 선으로 겪기 때문에 좀 불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집은 데가 많지 않느냐.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뭐 집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나중에 젖혀서 놓고 한 점 제압하는 수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한 결정체는 아니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바둑은 이제부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좌변이 중요해 보입니다. 실전으로 가보시죠. 네. 합천군의 청와대 세트장에서 지금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시간을 박정환 구단이 훨씬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정환 구단은 이 세트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국수전을 네, 뒀었죠. 지금 국수 타이틀을 박정환 구단이 갖고 있거든요. 네. 조한성 구단과의 국수 타이틀 도전 1국에서 바로 여기서 시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으로서는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아마 박정환 구단에게 이 대국을 유하하면서 청와대 세트장에 둔다 할 때 아마 흔쾌히 했던 것은 그 합천의 청와대 세트장이 네, 풍광도 좋고 그때 또 와서 또 식사도 잘했거든요. 네. 먹거리도 풍부했기 때문에 또 인심도 좋았습니다. 네, 우리 합천 군수께서 또 이 박정환 구단에게 잘해줬고 그 당시에 사실은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합천군에서 또 하나의 행사가 있는데 그때 홍보대사를 요청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물어보길래 네. 제가 그 당시에는 오늘은 안 됩니다 하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대회 심판을 봤었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해서 오늘 귀중한 중요한 시합을 하러 왔는데 홍보대사 이런 걸 자꾸 얘기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왔을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흔쾌히 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었죠. 아무래도 그런 큰 대국에 임할 때는 집중력이 중요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1가 모자를 씌우고 입구자로 가서 상대를 고압적으로 눌러가는 것이 보통이죠. 집어서 나옵니까? 네. 이 의도는 흙이 있겠습니까? 늘겠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늘어오는 것은 네, 여기 한간 뛰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 한 점이 다친다는 것이죠. 네. 지금은 늘어가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보통 같이 보입니다. 백도 한 칸 정도로 나오나요? 한 칸으로 나오는 건 제일 보통이죠. 물론 이렇게 어깨짚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짚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한 칸이 제일 보통입니다. 네. 한 칸으로 나와야지만 여기를 은근히 또 뭔가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온다고 한다면은 네, 이것은 더 뭐 호구를 쳐도 되고 활발하게 나올 수도 있고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유력해 보이네요. 네. 근데 나를자는 안 둘 것 같아요. 한간이 보통인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이제 백은 연결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 중국의 라오이아너 선수는 사실은 이번에 그 한중일 영재 대결에 출전한 것은 네, 이 대회 또 우승을 꼭 하고 싶은 열망도 있겠지만 박정환 구단이란 어마어마한 기사가 네, 우승 보너스로 둘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거기에 큰 메리트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도전권을 따내기 위해서 이 한중일 영재바둑 대결에서 고군분투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라오이아나 선수가 작년에 이 대회를 나오고 나서 네, 더 일취월장을 했죠. 그래서 2015년도 제22기 건교보라고 해서 신의왕전이 있습니다. 네. 그 대회가 중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기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출전권을 얻게 된 것이죠. 한국으로 본다면 신인왕전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신유왕전은 보면은 기전이 이 오래 장수하는 기전이 거의 없어요. 예, 조금 하다가 없어지고 좀 하다가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중국의 건교변은 벌써 22년 동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네, 상당히 오래된 기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이아나 선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기전을 했던 것이죠. 네, 전통 있는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전이 전통이 있다 하는 얘기는 최소한 10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걸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부럽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있는 기전하면 현재는 이제 국수전만 전통이 있고 나머지 기전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은 오래가는 기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국수전이 59년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정말 오래됐네요. 제가 보기에는 56년도 정도부터 7년인가 56년도부터 동아일보 국수전이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50년 정도 된 기전은 상당히 오래된 기전이죠. 일본은 그런 오래된 전통의 기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많았는데 갑자기 친문 기전이 거의 사라져버린 것이죠. 네, 그런 걸로 비춰볼 때 이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후보들에게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바둑 대회가 사실 국한이 많이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등수는 양쪽을 가르겠다는 네, 근데 의미인가요? 그 수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수가 좀 골치 아픈데요. 지금 이 수의 뜻은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걸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잇는 것은 끊어서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막는 것은 이걸 나옵니다. 오면은 이걸 단수 칩니다. 나올 때 이쪽을 단수 쳐버리면은 이걸 끊을 여유가 없죠. 네. 변이 떨어지네요. 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있게 되면은 네, 이곳은 변이 크게 다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 수는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라위아노 선수가 잘 두고 나왔는데 이 미는 수를 깜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뭐 간과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고기 지켜야죠, 이제. 네, 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네, 이 한 점을 취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취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거를 두게 되면은 여기를 둬야 된다 이거죠. 또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둬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게 되면은 이 모양이 하여튼 못 살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네. 그쪽으로 둬서 저 같으면 먼저 중앙 쪽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지금 네, 우변에 있는 백돌들이 또 완전한 돌은 아니다. 미생이다 이겁니다. 뭐 미생하니까 미생 드라마가 생각이 나네요. 사실 미생으로도 많은 바둑팬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최근에 바둑 열기가 상당히 좀 예전에 왕년의 그 바둑 열기만큼 바둑 열기가 서서히 오고 있는 것 같은 그 추세예요. 네. 그 이유는 최근에 그 영화도 스톤이라는 영화나 신의 한 수라는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드라마는 미생이라는 드라마하고 또 응답하라 1988에서도 네. 이창호 구단을 또 약간 빗대서 한 그런 또 드라마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알파고의 이 작품이나 하여튼 이런 등등의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바둑계가 앞으로 상당히 일어날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는 한국기원이나 이 바둑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노력을 해야겠죠. 제가 어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요. 네. 라디오에서 재밌는 사연이 들리더라고요. 예, 어떤 분이 아들이 바둑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바둑 학원에 데리고 갔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30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황리에 지금 바둑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개인 연구실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개인 연구실 쪽으로 뭐 어린이나 그 주부들 좀 아니면 여학생들을 좀 가르칠 수 있는 이건 없느냐고 문의가 좀 들어와요. 아, 네. 네.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네. 설의 마을에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권여진 6단이라고 여류기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이제 좌변을 괴롭히려고 하네요. 제4기 합천군 조청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 영재와 정상 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